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이 다시 하락 후 상승해서 1.3조 달러가 되었고 비트코인 3만 불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1833달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는 40센트가 회복이 됐는데요. 알렉스 크루거가 주식이 상승하면 크립토 커런시도 상승하고 하락을 하면 크립토도 하락하는 이런 상관관계가 적어도 다음 한 달에서 두 달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정비례한다, 커플링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미국 만화 조크를 올렸는데요. 남편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정비례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일 케이크도 저렴하게 구입해야 되겠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맥락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크립토에 관심이 줄고 있고 주식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즉 크립토에서 주식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코인의 촉매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 재미가 없다, 시들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또 규제에 대한 짜증이 있습니다. SEC가 크립토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는 좀 짜증이 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두 달 동안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향후 다른 프로젝트를 인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이 매우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으며 판매자로의 리플보다는 구매자 리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성장 단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장을 하고 있으며 성장을 위해 암호화폐의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일부는 내부적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시작을 했는데 암호화폐 생태계 주변에 30개에서 40개 이상의 회사에 투자를 했으며 계속적으로 다음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면서 외부 인수를 통해서도 성장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간 전반적으로 걸쳐서 인수 합병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에서 인수 합병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것을 크게 보지는 못했지만 미래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전개됨에 따라 인수합병을 리플도 확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진행 중인 소송을 마친 후에 기업 공개 IPO 가능성도 계획하고 평가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TX US 또한 리플과 비슷하게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잠재적인 합병 및 인수 기회에 대해서 시장을 조사할 것이며 신규 사용자 및 규제 라이센스 확보에 노력을 하며 일본, 호주, 두바이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현지 회사들과 파트너 관계십을 맺거나 필요한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 인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FTX의 샘 뱅크만도 지난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모금 행사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와도 파트너십과 어떤 라이센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거래소는 FTX입니다. 바이낸스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면 FX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확장 계획과 빠른 성장 속에서 크립토 시장 점유율 10.8%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소 FTX는 지난 1년 동안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2년 5월 마지막 달은 2위를 기록했는데 바이낸스는 여전히 놀라운 시장 점유율로 64% 1위, FTX는 점유율 10.8%로 2위에 올라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점유율이 떨어져서 9.6%로 3위에 링크됐고 그 밖에 클라켄 3.7%, 비트피넥스 2.6%의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현재 시장 침체 속에서 2021년 1분기 27% 매출이 하락해서 4억 3천만 달러 순손실을 보고했고 코인스탁 주식은 이미 연초 대비 7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FTX는 샘 뱅크만이 크립토 공간에서 매우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 대한 거대한 잠재력을 보고 제품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한 FTX 샘 뱅크만은 미국 주식시장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어서
FTX의 브래드 해리슨 US 사장은 미국 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주식 출시로 투명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NFT와 기존 주식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단일 통화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는 파생 상품 거래 촉진을 위해서 FTX와 협의 중이고,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서 FTX는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와 라이센스 수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래소 및 파생 상품 중개자로 운영할 수 있도록 FTX 미국 지사장 브렛 해리슨은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점유율 64%로 거래소 총 토탈 1위인 BNB는 BNB 체인을 2022년 말까지 네트워크를 더 빠르게 더 분산할 계획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 로드맵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 발표는 바이낸스 체인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BNB 체인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병합된 지 몇 달 후 BNB 체인 레볼루션 서밋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로드맵은 BEP131의 채택으로 네트워크의 분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주면서 BNB 스마트 체인의 검증인 수도 증가하여 보안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점유율이 64%로 다른 거래소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으로 왔는데도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전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 학계, 금융업계 지도자들에게 화폐와 지불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페드와 콜롬비아 대학이 공동 주최한 통화 정책 시행에 관한 워크숍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모든 크립토가 디지털 자산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의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들보다는 더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많이 됐지만 연준 총재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더 잠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기술 변화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은행가로서 주변 세계와 보조를 맞추면서 책임을 수행하는 데 계속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자산 할당 및 포트폴리오 간에서 보험사 328명의 최고 투자자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미국에 기반을 둔 보험사가 암호화폐 투자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 미국 보험회사의 11%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대해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업계 응답자의 6%가 암호화폐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에 기반을 둔 보험회사들은 6%가 관심을 보이거나 현재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럽 보험사는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이 크립토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게 보고 있어 설문조사의 1%만이 향후 1년 동안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고, 7%는 현재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92%는 올해 내년에 암호화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증가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16%가 암호화폐가 향후 12개월 동안은 가장 낮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성숙해지고 규제 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기회를 탐색하고 있고, 기본 블록체인 기술의 파괴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데서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면서 시장의 잠재력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글로벌 자산 관계자들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채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